그 제목을 약간 좀 바꿨는데 저는 항상 그 라스트 미닛에 슬라이드를 만드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마우스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많은 걸 고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약간 바꿨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또 지금과 같이 이 세계적으로 이제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또 이게 이 미국과 중국이 이 지오폴리티컬하게 결국 그 경쟁을 하면서 세상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좀 뭔가 좀 더 공격적으로 새로운 프론티어를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학계에 있는 분들도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뭔가 우리가 공격적으로 액션을 같이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제가 써봤고요. 현재 저는 뭐 서울대학에서 퇴직은 했지만 아직 제가 퇴직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스탠포드 휴먼 센터드 AI 그리고 에이시아 소사이티 팔러시 인스티튜트에서 디스팅기시 펠로로 이렇게 타이틀을 줘서 좀 그게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 스텔스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지난 저는 25년 동안 스타트업을 별 생각 없이 사실은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다가 계속 거기를 가게 됐고 결국 2005년에 실리콘밸리에서 SAP의 인큐번트라는 기존에 있는 레거시 회사 SAP의 M&A가 돼서 그 SAP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SAP를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로 돌아와서 빅데이터 연구원, 지금은 AI 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빅데이터 연구원과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 뭐 거의 모든 부처에서 오라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어제도 교육부에 AI 이제 양성 추진단이 단장이 차관이신데 거의 제목이 정확한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위원장을 맡으라고 해서 그걸 이제 맡기로 했고요. 그런 행사를 하고 왔고 뭐 여러 부처에 아직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복이 많아서 제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지도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이분이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식에서 이 부인께서 제가 모르고 있던 그 비밀을 하나 공개를 하셨어요. 이 제 지도 교수님이 학사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는 있는데 학사학위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 때 독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 네덜란드로 옮겨간 다음에 거기서 학사학위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항공공학을 하다가 워낙 이분이 또 뭐 워낙 출중해서 미국으로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의 병원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걸 했는데 그 사이에 학사학위를 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같이 일했던 분이 그 당시에 AI로 유명한 그 파이겐바움이라는 분이 야 UC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박사를 좀 받아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박사 과정을 신청을 하는데 학사학위가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하여튼 그만큼 이제 생각이 자유로운 분이시고 저는 이제 제가 또 뭐 영향을 받았던 분 이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죠? 제프 올만이라는 분. 제프 올만 아시는 분? 노벨상도 노벨상에 그 튜링상도 받으셨죠. 하여튼 그 두 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두 분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세요. 이분은 그냥 놓아놓고 완전히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걸 상상하시는 분이고, 또는 한 분은 제프만이라는 부분은 꼼꼼하게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모든 걸 풀어야 되는 아주 상반된 그런 두 캐릭터 속에서 저는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분이 이 knowledge discovery라는 프롬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이게 75년에. 그리고 이분이 만든 시스템, 스탠포드 병원 운영하는 시스템에 보면 이미 칼럼 스토어가 들어있었어요. 칼럼 스토어가 70년대 초반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디스크의 공간이 되게 아주 프레셔스했기 때문에 그 메디컬 레코드를 저장을 할 때 칼럼나이즈를 해서 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스탠포드 인폴랩을 제플만하고 만들고, 결국 구글이 탄생한 내셔널 프로젝트, 디지털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달파 프로그램 매니저로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분 밑에서 이게 좀 소위 말하면 노화 기르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자란 게 아주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보면 제가 오른편에 40년 전에 이제 지금은 완전히 스탠포드 대학이 완전 천지개벽을 해서 여기 완전히 새로운 그런 캠퍼스를 다 이제 새로운 빌딩으로 다 채워져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제 사무실이었는데, 제가 이 사무실에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혹시 그 수라지 차우들이라고 아십니까? 저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에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제플만 쪽으로 지도 교수를 바꿨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이제 AI 쪽,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전공을 처음에, 원래는 저는 더블리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제어공학 쪽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뭔가 컴퓨터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바꾸게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AI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AI 쪽을 시작을 해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했어요. 40년 전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컴퓨터가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원밉스 머신에서 제가 일을 했어야 하니까, 여기도 그 당시도 제너레이티브한 그런 패러다임을 썼죠. 근데 여기서 제너레이션 하는 건, 여기도 물론 그래프 스트럭처긴 하지만 지금 같은 뉴럴넷이 아니라 파싱하는 테크닉 중에 차트 파스라는 게 있어요. 바텀업으로 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컨스트럭션하는 건데, 인크리멘털하게 어떤 내추럴 랭귀지를 제너레이션 한다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패러다임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써서 이 제너레이티브 엔진이 내추럴 랭귀지 프래그먼트를 제너레이션하면 그 중에 이제 사람의 인텐션에 맞는 걸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퀘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뭐 그래머, 렉시컨도 필요하지만 결국 온탈러지가 필요해서, 요즘 에이전틱으로 가면서 온탈러지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히스토리가 다시 컴백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40년 전에 이미 스탠포드 같은 데서 아주 많이 쓰던 그런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해서 결국 이 SAP라는 회사에 M&A가 되고, 그 이후에 사실 뭐 많은 걸 또 배웠어요. 결국 지금 제가 뭐 여기저기 좀 많은 일을 하게 된 것도 보면, SAP라는 회사, 그 당시 3대 소프트웨어 회사였어요. M&A 된 이후에 제가 여러 정말 그쪽에서 어떤 인더스트리를 리딩했던 사람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몇 년 동안, 또 제가 그걸 또 개발하는 역할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회사는 사실 당시 어려웠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한 10배 정도 올라가서 한때는 뭐 500조가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중심에 하나하우스라는 레거시를 남긴 덕분에,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기억해주는 덕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SAP의 이 파운딩 체어맨이에요. 이분은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25살 때 회사를 몇 명 같이 창업을 했는데 끝까지 이제 남아있던 분이죠. 네, 하여튼 이분은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가 만나서 뭐 거의 2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어떤 비전들을 우리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 비전은 하프필드예요. 그래서 SAP의 하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SAP ERP의 액셀러레이션 엔진을 하나 만들어준 거지 사실 SAP 내부에 있는 펀더멘털 프로블럼을 풀어준 건 아니어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할 때가 됐다. 이제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럴 때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제가 만든 엔진으로 SAP의 자체 ERP 약 한 100여 개, 120개 국가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ERP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 ERP의 underlying 데이터베이스를 IBM DB2에서 SAP 하나로 바꿔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SAP의 메인 비즈니스인데 S4 하나라는 게 SAP의 메인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가 이제 저기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제 원래 드림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한국의 이 D램 비즈니스를 9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걸 레버리지를 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드림이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참 긴 길이었죠. 20년 만에 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3년 8월이 제 이니셜 드림이 성취된 타이밍이라고 그러니까 리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안에 이것저것 이제 뭐 제가 모든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우리가 몇 가지 그 전통적인 사고를 몇 개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에 이 SAP 하나가 뭐 그걸 HTAP이라고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는 OLTP, OLAP을 다 분리시키는 게 지금도 아직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 그냥 합쳐도 괜찮다. 물론 밑에 테크니컬리 그 말한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주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거의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한 서버 안에 섞지 말라고 이제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거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능이 나오냐? 그냥 섞자 하나의 그 프로세스 안에 넣어도 이 문제 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이 아키텍처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임플리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걸 스케일러블하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썼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또 머신러닝이 들어 있었어요 이미. 아니 인베디드 머신러닝이 데이터베이스 엔진 안에 인베딩이 되어 있었고 이걸 임플리멘테이션을 주도한 사람은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면서 외국인 교수로 데려온 웬샨리라는 교수가 이 임플리멘테이션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운이 좋아서 뭐 타이밍이 2009년 4분기에 제가 이 4U 이 정도는 4U죠 일반 서버 사이트인데 그 당시에 인텔이 참 느리죠. 인텔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당시에 지온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한테 갖다 줬어요. 그걸 제가 사실은 SAP M&A를 되면서 인텔에 가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느리냐? 난 AMD 써보니까 너무 성능이 좋은데 뉴마 아키텍처로 가야지 왜 너는 그러고 있냐? 네, 그렇게 했는데 3년 지나서 딜리버리가 된 거예요. 3년, 4년. 네, 그 박스 위에다 삼성전자가 만든 샘플 1TB DRAM 샘플을 받아서 저희가 로딩을 했는데 안 돌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한 달 만에 디버깅을 했는데
이 인텔 박스 안에 이 P롬 안에 어디 컨스턴트가 하나 박혀 있는 거예요. 1TB의 DRAM 사이즈를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이 1TB DRAM을 뽑아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한 달 동안 지속됐고요.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박스에서는 한 32GB 정도 메모리가 있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런 하드웨어 박스를 저희가 이제 확보하게 되면서 이런 것이 이제 피지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한동안 뭐 공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덕분에 저도 이제 화엄상도 받고 제가 이런 길을 오는데 한 두 분이 저하고 아주 밀접하게 서포트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분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황성진 교수님이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뭐 저희 동생 같은 친구인데 벤처 캐피탈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창업을 한 2번 해서 성공했던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이건 뭐 지나가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 쪽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면 이게 전통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을 다 아시는 거고 이게 75년에 이제 시스템 마을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2005년하고 7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드웨어가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더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에 제가 ICD에서 패널 하나 오거나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팻 셀린저라는 사람이 와서 이게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고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 하여튼 제가 그 패널을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되게 좋아했는데 결국 IBM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2001년에 그린 슬라이드입니다. 여전히 이제 하여튼 이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가자. 그러면 메모리가 앞으로 커질 거다. 그렇게 가정을 했던 거고 그냥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을 그대로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아키텍처에 맞도록 알고리즘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사실 이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는 저는 이제 그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누구한테 배웠냐? 여러분들 짐 그레이라고 아세요? 짐 그레이 이분도 운이 참 좋았던 거죠. 짐 그레이라는 분이 1980년대 후반에 스탠포드에서 한 학기를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그걸 들었어요. 네, 그래서 트랜잭션 프로세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트랜잭션 프로세싱을 배우게 됐고 책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서울대학에서 교수가 됐을 때 학생들 시켜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을 좀 시키고 그랬었죠. 어쨌든 우리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애트리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미스터 알틴가 하는 뭐 이런 걸 제가 만들었어요. 애트리가 가져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더니 나중에 회사가 몇 개 생겼죠. RT 베이스도 생기고 뭐 몇 개 생겼는데 그게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걸 만들게 됐죠. 그래서 뭐 2000년대 저는 운이 좋아서 그 당시에 SK텔레콤이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할 때 하드웨어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베스트 정말 좋은 하드웨어였는데 메모리가 10기가였습니다. 근데 뭐 SK텔레콤의 고객 정보를 넣을 정도는 충분했고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좀 했고 그랬더니 논문이 좀 나왔어요. 이건 뭐 제가 마침 그 해에 나온 논문인데 2001년에 논문 중에 이 논문이 제일 저는 임팩트가 있어요. 그 당시 2001년에 뭐 BLDB 그쵸 그게 우리 BLDB 2001년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마에 있었는데 911이 터진 때였어요. 제가 발표하고 나자마자 바로 TV를 보니까 뉴욕에 건물들이 다 불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이제 페이퍼 같은 세션에서 다른 CMU 출신의 여자 이름 뭐죠? 알라마키가 베스트 어워드를 페이퍼를 받았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 페이턴트도 그랬는데 거의 모든 벤더들이 이걸 써요. 인덱스 락킹 프로토콜을 새로 하나 제대로 만들었고
뭐 패럴 로깅, 원래는 저희가 이제 디퍼런셜 로깅이라는 걸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컨벤셔널 로깅으로도 패럴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텔이 이 워낙 아키텍처를 붙여서 제가 AMD를 썼었는데 SAP와 인텔 간의 관계가 못난이라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SAP M&A 되고 이건 이제 밖으로 많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카톤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퍼블리시를 나중에 한참 있다 했는데 저희가 8년 거의 같은 아키텍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캐블러리만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다음부터 이제 말을 좀 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가 말했던 예를 들면 아까 인덱스 컨트롤 메커니즘 같은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근데 보캐블러리만 바꿨고 뭐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좀 MVCC도 이제 저희가 앞서갔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좋은데 이거 설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AP의 ERP하고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나의 박스에 어플라이언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걸 전통적인 SAP의 그 소프트웨어 스택을 그대로 쓰니까 성능이 한 두세 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능이 두세 배 나오면 사람들이 안 써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저기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았고 예를 들면 이런 여기 보면 shared memory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놓고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액세스를 하는데 다 MVCS로 돌아가도록 그런 것들을 제가 임플리멘트를 했는데 이거는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됐어요. 이거 퍼블리시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한때는 SAP에서 일할 때 2,000명까지 저와 또 카운터파트가 독일에 있었는데 그 팀이 막 불어나면서 2,000명까지 저희가 이제 그로를 했었고 안타깝게도 그 독일에 있는 친구들은 한 친구는 이게 좀 이것 때문에 병이 났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또 한 친구 그걸 이제 이어받은 친구는 나중에 암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그런 히스토리를 이제 우리가 겪었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보면 뭐 이 로 테이블 원래 저희가 로 테이블을 시작했고 SAP가 칼럼 애널리틱스를 가지고 있어요. 리드 온리였어요. 트랜잭션을 하거나 천명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쟤네들이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인테그레이션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마 이건 아무도 지금 아직까지 못 쫓아오고 있는데 디스트리뷰티드 MVCC를 임플리먼트했어요. 멀티 노드 노드 한 16개 정도까지 해도 전혀 오버헤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MVCC를 임플리먼트했어요. 게다가 요즘은 거기다 베이스드 레플리케이션까지 해서 레플리케이트 된 쪽에서도 다시 MVC가 돌아가도록 그런까지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게 디자인을 하고 임플리멘테이션 조금 일부는 뒤에 나중에 된 것도 있습니다만 테크니컬리 아마 지금은 아직도 이게 쫓아온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라클은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하려다가 그것도 안 하게 되고 지금 사실은 SAP 하나를 쫓아서 나온 게 데이터브릭스인데 스파크가 최근에 이 포스트그레스를 조금 고친 걸 샀죠. 그것도 1빌리언 주고 데이터브릭스는 그러고 나서 밸류에이션이 한 2배로 뛰었어요. 지금 약 130 빌리언 이상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됐어요. 밸류에이션이. 자 그렇고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로 칼럼에 상관없이 유니파이드 트랜잭션 프로세싱 그리고 이제 퀘리 프로세싱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SAP의 처음에는 이 로우 스토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 사람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로우 스토어는 부가가 안 됐지만
이 엔진의 커널 부분의 메타데이터는 전부 로스트예요. 로스트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로우 테이블도 크래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disruptive innovation을 캐점을 건넜고 제가 M&A 될 때쯤에서는 또 같이 일했던 제 학생들 데리고 스위스에 가서 한번 이제 좀 쉬는 시간도 가졌고요. 이 친구 중에 일부는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쪽으로 가서 스노우플레이크 SQL 프로세싱은 저의 이 팀 일부가 거기 맡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아카데믹 리서치를 어떻게 스케일링 하느냐 이게 돈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근데 세상에 돈은 지금 많아요. 근데 그냥 기술만 한 레이어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장을 그나마 그래도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SAP가 가지고 있던 메타데이터 때문에 그 SAP가 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테이블 스키마와 시멘틱스를 이해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을 했고 그 다음에 오라클 같은 회사들은 혹은 IBM 같은 회사들은 이걸 쫓아오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런 확신을 하게 됐고요. 토마스 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났죠. 예를 들면 이게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네이션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친구가 저보다 10살 아래였지만 제 보스였어요. 그리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이제 이 개념을 제안하고 리드했던 분은 SAP의 코 CEO였고 이분은 원래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찾아가서 만났더니 정말 저한테 고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좀 바꿔보겠다고 서울대학에 돌아가서 지금 빅데이터 연구원, AI 연구원을 만들고 또 그렇게 내친 김에 이제 정부에서 교수 TO를 28명을 받아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게 AI가 지금 그 젠 AI가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어떤 오거나이제이션의 스트럭처를 바꾸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에이전틱 아키텍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기존에 이제 저는 SAP라는 회사 혹은 그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그 CRM 회사인 세일즈포스, 그다음에 HR 회사, 워크데이 같은 회사들이 옛날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고쳐야 된다고 한 10여 년 이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right 타이밍이 온 거예요. AI, 젠 AI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글도 쓴 게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기업한테는 이게 중요하다. 제조기업을 지금 팔런티어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옛날에 ERP 하던 시대하고 달라요. AI는 그 기업의 그 태식 노하우를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 팔란티어 기업 같은 기업에게 내주게 되면 우리나라 이 제조업이 궁극적으로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제가 정부에 있는 장관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이제 바람을 일으키는데 기업들도 지금 이제 몇 군데랑 이야기를 해서 이게 커밋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명함을 또 하나 새로 파가지고 다닙니다. 끝날 때가 돼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는 새로운 패턴으로 다시 돌아온다. 지금이 엄청난 규모의 변화를 일으키는 변곡점이다.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에만 계시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액션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은 특히 학생들은 be ambitious 그리고 또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용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right 멘토가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본인이 자기가 못하면 리더를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은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은 또 깁니다.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하게 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라는 분, 지금 TSMC를 만드신 분이에요. 파운딩하신 분. 처음엔 TSMC 지분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분은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85년에 인턴을 갔는데 그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타이완으로 가신 분. 근데 그분은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다시 넘버원 세미컨덕터 컴퍼니였는데 그 회사를 25년 동안 반도체 분야를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대만으로 가서 자기가 잘하던 D램을 하지 않고 파운드리를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분 어릴 때 이분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2000 한 몇 년에 일단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 4년 만에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CEO로. 그때 연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7세. 87세에 복귀를 하셔서 CEO가 돼가지고 TSMC를 지금의 모양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몇 년 전에 지금 리타이어 하셨는데 작년 가을에 MIT에서 92세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슬라이드를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 같아요. 약간 웅성한 게 보이는 게 저는 그분의 그런 모델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해 주신 최강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신화합니다 질의응답 나중에 패널